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일TV 백동일입니다. 휴장 전 가장 중요한 한 주의 토요 경마입니다. 떡값 만들어 드려야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제 한 해의 추석과 설 전 휴장에서 저도 이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해서 적어도 정말 큰 떡값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큰 떡값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갈 수 있는 가실 때 서서히 즐기시면서 웃으시면서 갈 수 있도록은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을 떠나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적중을 들으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갈수록 좋아질 거라는 약속 드리면서 휴장 전 가장 중요한 토요 경마에서도 금요 경마에서도 역시 좋은 성적 약속을 드렸지만 토요 경마에서 기반을 만들어 놔야 일요 경마에서 정말 제대로 마무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각오가 남다른데요. 전체적인 편성의 구도는 난전 구도가 많습니다. 그 난전에서 노려야 될 마필들 누군지 백동일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준비된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4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4경주, 6경주, 7경주와 9경주와 12경주, 4, 6, 7, 9, 12 메인 하이라이트 9경주 자신있게 붙어보고요. 후반부 12경주 배당 노림수를 갖고 마지막 한방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일경주입니다. 1300m 6등급이고요.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어느 정도의 정림 좀 드러났죠. 크게 이변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해 보여요. 무엇보다도 외곽 10번만 알찬 누리 11번 카빈 크로스가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당일 저배당이 대끼리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10번 알찬 누리는 거리가 늘었지만 데뷔전 11월달에 원래 데뷔전을 치려고 했단 말인데 그게 당시 낙방마가 되면서 좀 늦어졌었지만 잘 타주면서 주파고 보였고 11번 카빈 크로스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탔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마방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마필 모두 아직 어린 마필이고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점은 분명히 변수가 되겠죠. 첫 번째로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안쪽 3번만 A2Z라는 마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스피드감도 있어요. 기본 주폭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마필 자체가 계속해서 외축으로 기대는 그 사인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필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라면 못 봅니다. 근데 안쪽이에요. 다행스럽게 빠른 마필들도 많이 없고 주행 재검 때도 안정감 있는 주폭을 보여줍니다. 훈련 때 보면 아직도 조금씩 기대요. 차라리 이런 마필들은 안에서 몰고 그냥 빵 치고 나가서 도망가야 되는데 다행히 그런 게이트를 만났기 때문에 3번 A2Z는 여기서 관심을 가져주실 마필이고요. 7번만 나이시나라는 마필도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데뷔전 자체에서는 빠른 페이스를 만나서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쳐져 있는 전개를 펼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직선에서 채찍을 댔을 때 그 반응만큼은 나와 있는 마필 중에 가장 탄력이 좋아요. 스피드감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빠른 레이스를 피해왔다는 점에서 40조에서의 자신감은 상당하기 때문에 7번 나이시나 역시 편성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마필로 적합합니다. 외곽에 있는 인기만 2도 중요하지만 안쪽 게이트가 좋아진 3번만 A2Z 그리고 채찍 반응과 마방의 자신감이 좋은 7번 나이시나 이 2두의 마필 잊지 마시고 당일 상태까지 점검 부탁드리면서 다음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300m 6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12마리 마필들 3번만 라스트 매직을 필두로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5번만 PK 돌풍 외곽 11번 미라클 2000 3호 11가 아마 인기를 끌 확률이 높아요. 아마 3두간에서 박스로 팔리거나 지금의 구도로 판단했을 때는 3번과 5번이 오히려 인기를 많이 가져갈 저배당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3번 라스트 매직은 데뷔전과 그 이전도 계속해서 빠른 페이스를 잘 견뎌내서 가능성이 높고 5번 PK 돌풍은 거세 이후 계속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직전은 전기가 꼬였던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두 마리 마필이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두 마필 모두 파괴력이 강하지 않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죠. 팀이 엇따라갈 수 있는 편성은 분명히 아닙니다. 첫 번째 마필은 4번 매드디바가 되겠죠. 이번 경주는요 인기권 옥석이에요. 크게 이변보다는 인기권 옥석 중에서 이제 그 다음 마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4번 매드디바 같은 경우는 마방 기대치는 컸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걸음의 변화가 좀 더뎠었죠. 직전 이제 안말 안정 경주였습니다.
안마란장 경주에서 드디어 변화를 보였지만 나름대로 스피드감에 대한 변화도 여기가 좋았고 이번에도 가벼운 상태는 유지가 좋았기 때문에 4번 매드디바의 가능성도 열어줄 필요가 있고요. 외곽에 있는 11번 미라클 리천이 잠재력은 뛰어난데 아직까지 주행이 좀 둔탁한 단점은 가지고 있죠. 스피드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처져 있는 취입성 전개에서 좀 늦은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지만 뛸수록 그 부분이 보완이 돼가고 있다는 그 점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번 라스트 매치가 보면 PK 돌풍도 아예 삭제할 수 있는 구도도 아니고 두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4번 매드디바와 10번 미라클 이천의 승식 활용은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당의 상태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놓고 때릴 마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들 약한 구도 편성에서는 당의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4번 매드디바와 10번 미라클 이천의 당의 상태도 함께 체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6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마리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죠. 3경주는 오늘 토요경마의 전개도로 준비한 경주입니다. 기복형 마필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 더 전개에서 앞서이고 누가 더 의지해서 강한 준비를 해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구도이기도 하죠. 그 부분들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까지 포함된 모습 전개도로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전개도로 그 내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경주 토요경마 3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역시 경주 거리는 1300m로 치러지고 있고요. 하위 등급 6등급 경주입니다. 기복마 대결 구도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반수 정도는 5, 6두 정도는 잘라내고요. 7두 간의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 무엇보다 입상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마필 한두가 워낙에 상대를 잘 만났어요. 그 중심을 필두로 얼마만큼 효율적인 압축을 해내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전개도로 그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꺾어낼 마필들이 중요하겠죠. 안쪽에 있는 1번마 슈퍼마스터,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마 화이트스톤,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7번마 코리아 대장부, 9번마 키스 인더파크, 외곽에 있는 11번 골디락스. 자력 입상도 힘들 뿐더러 정말 잘 타도 3창을 지금 기대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어서 이 5두 1번, 2번, 7번, 9번, 11번은 입상권, 배팅권 자체에서 아예 꺾어내고 시작을 해야겠죠. 자, 전개도 자체는 안쪽에 있는 3번마 차례차례대로 3번마 글로벌 골드는 코스 이점을 활용한 내축을 파고드는 선입을 활용해 줄 거고요. 4번마 서울 매직은 직전은 발주가 좀 좋지를 못했지만 이번에는 빠른 가담 속에서 선두권 공략을 해줄 겁니다. 5번마 이스트 챔프가 중간거리 안토니오 기수가 강하게 몰아서 선행 출하를 보면서 이 모든 마필을 꺾어내면서 앞선 장악을 위해 노력을 해줄 거고요. 4번, 5번이 이렇게 경험 레이스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5번이 모든 레이스를 종결시키면서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6번마 사달에도 이제 5번 옆을 붙어 나가면서 선입가담을 노리고 중간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8번 스페셜 어게인은 취입 작전, 외곽에 있는 10번마 블루밴드는 몰고 나오면서 크게 처지지 않는 약간 밀린 선입 정도,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2와 파워프라이드도 충분히 이번에도 10번 정도 옆에 붙어있는 선입이 가능하죠. 선행권은 5번이에요. 5번, 4번, 6번 3마리 마필이 선두권, 그리고 선입권 3번, 10번, 12번, 추입권 8번 이렇게 전개가 나눠지는 전개를 필두로 해서 레이스 전개는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초반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레이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5번만 이스트 챔프라는 마필이죠. 주행심사 때도 나름대로 기대치는 모았고 데뷔전 그리고 2전째 모두 다 가능성 보여왔습니다만 3전째까지 상대가 좀 강해요. 레이스도 좀 빠르고요. 기본기는 보여주고는 있지만 확실한 결정력이 없다 보니까 운영의 묘미도 살려나갈 수가 없었죠. 자, 이번에도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레이스는 달라졌어요. 상대들이 워낙 약해졌고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데다가 훈련에서의 성과까지도 좋아졌습니다. 선행을 가지면 더 좋고 선행 못 가도 좋을 오면 이스트 챔프는 여기서는 이 편성만큼은 무조건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요. 도전권 중에서는 이제 4번마 서울 매직이 눈에 띕니다. 예전에 문성혁 기수가 단거리 1000m에서 한번 내측을 파고드는 선두권 공략을 해서 입상을 거두고 나서는 최근에 입상이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경주 운영을 뛰어나가고 늘어난 거리를 경험을 하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직전은 발주가 좀 좋지를 못했었죠. 좀 편하게 발주 자체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나오다 보니까 전개가 꼬였고 처진 전개를 펼쳤는데 그런데 중속을 보이고 내측을 파고들고 오면서 직선 구간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이 붙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실전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정상 발주를 받아내는 조건이면
가장 좋은 자리에서 최근의 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4번 서울 매직은 도전권에서 가장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곽에 있는 10번 마 블루밴드라는 마필은 참 애매한 마필이긴 합니다. 14주 자체에서 이제 입사하고 나서 말이 계속 좋아요. 훈련 때 너무 좋으니까 또 인기를 끄는데 선행 가봐도 안 되고 선임 가봐도 안 되고 취입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거리를 늘렸더니 그때 이제 전개가 좋아서 한번 능력을 풀렸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에서는 코너 때 제대로 운영을 표현하지 못하고 모래도 맞고 능력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빠른 레이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느린 페이스에서 가담할 수 있는 경주를 만나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 레이스 자체는 그렇게 강력한 스피드의 마필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가담이 가능해졌고 여전히 의지가 강하고 상대가 약해졌기 때문에 10번 블루밴드 이번 편성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8번만 스페셜 어게인 같은 경우는 이계기수의 호흡 속에서 입상을 하고 나서 직전 경주도 운영만 잘 풀렸다라면 성적은 더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지금 멀로 기술의 안전 교체를 단행한 거고요. 이 마필의 단점은 고개가 높고 확실한 파괴력은 없지만 충분히 변화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8번만 스페셜 어게인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무엇보다 이번 이 전개도의 핵심은요. 인기를 끄는 것도 당연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인기를 끄는 것과 관계없이 오늘 이스트 챔프는 여기서 모든 입상의 조건을 갖췄다. 우승의 요건까지 갖췄다는 거, 그 부분까지 강조를 드리면서 5번을 필두로 4번, 10번, 8번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드리겠습니다. 당일 현장 상태 확인하고 이 3두간에서도 챙겨가시되 상태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백동일도 이 안에서 정리를 드릴 거고요. 변수가 될 수 있는 3번만 글로벌 골드는 전개가 좋아지고 있고 힘이 붙고 있고요. 6번만 사나레는 직전에 내용이 정말 좋았거든요. 조금 의심했던 것이 아쉬웠는데 쥐어짰다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전개가 나온다는 거. 외곽 12번만 파워프라이드는 패출혈 이후의 출전이지만 기본적인 걸음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이 3대의 전력들은 당일 상태 여부에 따라서 이변 도전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태 한번 3번, 6번, 12번은 당일 상태 확인 부탁드리면서 무엇보다 오늘의 전개도의 핵심은 오늘 이스트 챔프 경주의 핵심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당일 전개 분석 그리고 승식 분석에 활용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잘 하셨죠. 무엇보다 이번 편성에서는 절대 아낄 이유 없이 모든 걸 걸고 나오는 마필이 오면 이스트 챔프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개 자체나 기본 잠재력에서도 앞서 있기 때문에 편성을 풀어나갈 때 보면 이스트 챔프는 이번 경주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나머지 마필들은 당연 저 역시도 상태 확인 후 좀 더 옥석 있는 모습으로 강한 압축된 모습 약속드리면서 자 다음 4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5등급 경주고요. 별정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죠. 12마리 마필들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의 우위는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승세 마필과 외곽에서 치러지고 있는 승급전의 마필들. 근데 이 레이스가 재밌는 게 그 중간중간 숨어있는 복병권의 마필들이 재밌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크게 이변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옥석 가력인데 가장 의지가 좋았던 마필이 전개까지 나오는 구도라서 아낄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총 4경주 같은 경우에는 큰 이변보다는 정확하게 내용 있는 한 방을 때려 먹는다라면 작은 확보를 확실히 해드리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경주인데 마무리 내용까지도 이미 준비했던 내용과 일치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의 구도와 내용이라면 초반부 충분히 작은 확보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만큼 실수 없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백동일 당일 현장에 마필의 상태까지 꼼꼼히 체킹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분명한 승리 약속드리면서 당일 정리된 방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0m 국산 6등급입니다. 일요일 이제 서울 일요일 4경주와 분할이 되어 있는 경주인데요. 워낙에 강력한 중심 마필 한두를 필두로 해서 후착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구도입니다. 4번마 당찬바람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거고 함께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이 데뷔전 가능성을 보였던 외곽 11번 드링걸스가 되겠죠. 4번 당찬바람이란 마필은 계속 선행 경합에서 무너지고 싸움에서 무너졌지만 직전 경주 선행 경합을 피한 2선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하자마자 이제 걸음의 여유를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레이스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워낙에 압박이 없는 약한 상대를 만나서 입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11번 드링걸스 같은 경우도 직전 데뷔전 빠른 페이스에서 나름대로 흐름을 잘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4번은 믿을 수 있는데
경주인데 11번 과연 확실하게 한 방으로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경주인데요. 함께 뛰어줄 수 있는 이변 도전 세력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필이 안쪽에 있는 1번마 유로스타라는 전력인데 주파 기록이 04초 4라고 마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초반에 추진을 해서 가담을 했지만 중반부터는 마필이 띄워주는 그 주퍽의 여유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모습이었고 훈련 때도 고개는 살짝 높지만 굉장히 마필 걸음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인코스 2점이라면 좀 더 조이면서 운영이 가능해지는 구도고 혹시라도 모래를 맞을까봐 이번에 망사 눈가면까지 신청을 하고 나서 지금 나와주는 상황이어서 인코스 2점의 유로스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5번만 스피드고란 마필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역시 함께 데뷔전을 치르고 나는데 작년 10월 달에 주행심사 때는 크게 두각을 못 나타냈던 전력입니다. 오히려 쉬면서 주행 재검이었던 1월 달의 경주에선 기존의 주행심사보다 한 30km가 넘게 체중이 불면서 함께 힘도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통과만 하려고 했던 모습인데 고개는 약간 높지만 마필의 주폭의 여유가 워낙 좋았어요. 이 편성 자체에서라면 5번만 스피드고도 충분히 주폭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신의 마필은 1번 유롱스타, 5번 스피드고 이 편성에서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3창 내 입상뿐만 아니라 2창 내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1번 유롱스타 그리고 5번 스피드고 편성의 노림수의 전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600m 3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죠. 거리가 1600이라는 겁니다. 1600 거리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마필의 기본 능력도 중요하고 어떻게 전개가 풀어나갈 수 있을지 마필의 각각의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구도인데 그거 제일 잘하는 게 백동일이잖아요. 백동일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마필 이 편성에서 누가 더 보여줄 거름 최근에 왜 못 뛰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지금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의지까지도 확인이 다 끝나 있어요. 거기다 전개까지 더해진다면 입상은 적중은 기본이겠죠.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제가 이제 환수를 드리냐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일 배당판을 확인하고 마필까지 상태까지 확인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아마 최대한 단통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미 압축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나 있는 육경주 실수 없는 한 방을 약속드리면서 당일 극강의 승리, 극강의 환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7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m 국산 5등급입니다. 6경주에 이어서 7경주는 연속 추천으로 붙어 가는 구도입니다. 중간에 이제 6경주 다음에 제주 6경주 한 템포 가볍게 숨 돌리시고요. 7경주에서 다시 한번 시원하게 붙어 나갈 거예요. 7경주 자체는 1000m에서 누가 레이스 자체를 주도권을 가져갈까요? 상당히 고민이 되시죠. 발빠른 스피드형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만 하이 원더풀부터 3번 마송토원, 미라클 오프, 장스나범 입이 아픕니다. 입이 아파요. 너무 많아서. 이런 경주 자체에서는 전개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제가 1000m 단거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전개로 그만큼 모든 반수 한 7할 이상은 딱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걸러낸 마필들 중에서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미 내용에 대한 파악이 끝나 있다는 거죠. 자신 있게 준비했고요. 배당도 한번 재밌게 노려볼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준비된 내용 실수 없이 강한 승리 다시 한번 7경주로 붙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0m 혼합 4등급입니다. 12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1번 어마어마한 마필 중심으로 7번 클린업벨라 당일 좀 바람이 분다라면 2번 샤크짱 두 마필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7번 클린업벨라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레이스 자체는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터질 수 있는 편성 자체가 아니에요. 1번 어마어마한 마필은요 정말 데뷔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파괴력이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을 할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인정할 수밖에 없고 7번 클린업 벨라도 데뷔전에서 늑발을 하고도 상대 방해를 받고도 추임력을 발휘했고 직전 어마어마하게 이끄는 페이스를 따라가서 입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죠. 크게 이변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번 샤크짱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이제 3복으로 노릴 수 있는 전력들이라는 거 3복까지도 가능한 전력이라는 거 오히려 3복으로 한번 노려본다라면 더 기대가 좋을 마필들 2두가 있는데요. 바로 3번마 골든 서비스라는 마필이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래 반응이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경주 운영 중에서도 계속 모래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뛸수록 주폭이 살아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최근에 뛰었던 레이스도 나쁘지 않았고 게이트까지 안으로 당겨왔기 때문에 한번 자리 선점 여부에 따라서는 이마필 그런 내용이 재밌게 흘러나오고 있어서 당일 상태 한번 체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타의 마필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마필이 여기서는 바로 5번마 글로벌 로키입니다. 성장이 기대가 돼요. 다만 데뷔전에서는 1300이 도전을 했을 때 콘스티 솔로라든가 DK 퍼미르 빠른 레이스의 상대를 만나서 좀 아쉬웠었고 장악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직전의 경주에서는 외선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약간 충돌을 받다 보니까 전기가 다소 꼬였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앞말이다 보니까 50일의 부중을 부여받고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1번 어마어마를 넘어서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1번 어마어마 옆을 자리는 잡을 수 있거든요. 거리가 긴 만큼 운영하기가 쉬워진 온마 글로벌 럭키는 여기서 내용 자체는 최선이기 때문에 온마 글로벌 럭키 이편성에서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드리면서 인기권 2강 구도에서 3번 골든 서비스 5번 글로벌 럭키의 당일 상태 여부 반드시 체킹 부탁드리면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4등급입니다. 역시 풀게이트 접전이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추천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는 3번마 라운터프맨이 16주 만에 나오고 있고 능력은 의심이 없죠. 8번마 케인 로드가 브리더스컵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능력 우위의 모습을 가져갑니다. 두 마리 마필이 능력대로만 흘러나온다라면 입상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두 마필 중에 한 마리 마필이 내용이 덜덜하다면 재밌지 않을까요? 내용이 덜덜한데 그 외의 마필 중에서 이번에도 좋다라고 해주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웬만하면 8번 당일 현장에서 83 막건이 받쳐줄 막건이 배당이 안 나온다라면 분명히 한두를 꺾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마필 한두가 내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그 마필 쪽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제 생각과 내용 자체가 일치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강하게 붙어야죠. 분명히 내용에 대한 그 얘기만 들으셔도 왜 동일이가 왜 백동일이가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준비된 내용 구경도 실수 없이 강한 승리 약속드리면서 당일 현장 체크까지 분명한 모습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많은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m 4등급입니다. 12마리 마필. 역시 안쪽 1번마 최강팀과 2번마 독보철회가 가장 관심을 끌죠. 1번 최강팀은 이제 호흡기 쪽이 조금 안 좋았는데 충분히 쉬면서 마필 상태를 좀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 100%의 컨디션을 따져본다면 80%에서 90% 사이는 올라와 있는 모습이어서 기본 능력 인코스라면 크게 의심하기 힘들고 2번 독보천회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외선에서 불리하게 삼석과가 싸우면서 하셨지만 기본 능력은 충분히 보여줬던 전력이죠. 대끼리 와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두 마필의 이제 변화의 가능성, 당의 상태에 따라서는 변수가 있다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있는 2두의 마필도 알고 가셔야겠죠. 6번만 해들만한 마필이 첫 번째 마필이 되겠죠. 안쪽 1번 팀의 박남성 마주가 동반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헤들맨은 데뷔 초부터도 발주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지만 몰아서 선행권도 한번 공략을 해서 입상을 거두었던 전력이고 최근에 이제 반복적으로 출발이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좋아지면서 가담이 되고 있고요.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는 조건이 워낙 좋아졌고 마방에서는 함께 내용이 좋기 때문에 6번 헤들메 같은 경우도 이번 경기에서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7번 매니챔프가 직전 따라가는 전기에 성공을 드디어 읽어냈습니다. 물론 전기의 운도 있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빠르게 진행된 흐름에서 안정적인 전기를 풀어냈다는 거, 이번에도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은 7번 매니챔프의 성장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어야 된다는 거. 크게 이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도예요. 1번, 2번, 2강 구도에 이제 6번과 7번의 도전 세력들의 변화 이제 충돌이 될 텐데 6번 헤들메나 7번 매니챔프도 결코 내용이 나쁘지 않다는 점 알고 가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일 누가 더 상태가 좋은지 분명히 판단해 드리면서 좀 더 옥석, 좀 더 압축적인 모습, 옥석을 갈아드린다는 약속 드리면서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0m 5등급 경주로 치러집니다. 역시 풀게이트 접전 구도고요. 정말 이런 구도는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별로 이제 좋은 말도 없고 똥말들 모아놨는데 7번 천년의 고도부터 10번 갓오브 삭스, 외곽 12번 선샤인 특급이 우선 관심을 끌 겁니다. 그 중에서 7번 천년의 고도 같은 경우는 2차 승급을 치르고 있지만 워낙에 훈련시 내용이 좋았어요. 마방에서도 더 좋아졌다라고 지금 내용이 흘러나오는 만큼 승급전은 무시 못할 것 같고 12번 선샤인 특급 쪽으로 아마
저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하게 12번 선취의 특급은 주폭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늘어나는 거리가 좀 더 유리한 구도인 만큼 두 마필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 능력만, 기본 상대 마필 한두하고 폭탄만 한두 한번 언급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본 마필은 10번마 갓오브 삭스가 될 텐데요. 끄는 게 좀 심했었죠. 조절이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게 그걸 이제 조절을 잘해주면서 7월달의 경주에서 김옥성 기수가 아예 선행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입상을 거뒀던 전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는 외곽에서 발주시 상대 마필과 약간 충돌을 받으면서 전기를 풀어내지 못했어요. 감을 수 있는 레이스도 아니었고 어떻게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해지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이 레이스 자체에서는 어떻게든 선두권 공략을 노리고 나올 김정수 기수기 때문에 그 점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폭탄 마필은 오히려 강자가 없기 때문에 안쪽에는 1번 페더라이트라는 마필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마필은 두 번에 이제 18번을 뛰면서 두 번의 입상 자체가 한 번은 1300m에서 한 번은 1700m입니다. 1700m에서 아예 도망 나가서 끝까지 버티는 능력을 보였던 스피드형 마필이기도 한데 최근은 재밌는 것은 4번의 경주가 모두 11번, 11번, 10번, 10번이에요. 기본적으로 탄력이 강하지 않은 전기를 위주로 풀어야 되는 이 마필이 전기를 풀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거리를 늘렸는데 다행히 1번입니다. 최근 이해동 기수가 부진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 레이스 자체는 강한 상대가 없기 때문에 1번 페더라이트가 밀고 나오잖아요. 아니 댕까지도 한번 노릴 수 있는 구도예요. 상태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페더라이트 같은 경우는 당일 상태만 맞춰져 있다라면 주로까지 도와주면요. 여기서 사고 칩니다. 1번 페더라이트 어떤 승식으로든 활용해 주시고 당일 상태 꼼꼼히 체크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의 의미가 크진 않지만 무엇보다 기본기가 좋은 10번 갓오브 삭스, 1번 페더라이트의 폭탄 가능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12경주로 넘어갑니다. 1800m 1등급입니다.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이고요. 오늘의 후반부 마무리 추천이 되겠네요. 배당에 관한 노림수를 갖고 도전을 할 겁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썬라이팅과 3번마 삼성불패가 사전 인기를 좀 많이 끌 거예요. 더군다나 바깥쪽에 있는 10번마 강토마도 그렇고요. 근데 세 마리 마필 모두 다 전력의 한계치를 노출했고 나머지 2두의 마필들은 기본 능력은 좋은데 높아진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갖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능력 대비 강한 상대를 만나서 아쉬웠던 마필이 정말 이번에 성과가 쫙 두드러지게 좋아졌어요. 마방의 내용 역시도 그 내용 그대로 읽혀진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여기서는 이 마필을 가지고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초고액 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중배당 포커스를 마치고 후차권에서 목성을 가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한번 붙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마필 능력에 대한 파악 모두 끝나 있고요. 당일 상태에 대한 파악만 하면 끝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당일 실수 없이 마필의 상태까지 점검하면서 최선의 압축 약속드리면서 후반부 제대로 된 마무리로 인사드릴 백동일입니다. 자 1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죠. 1400m 혼합 3등급이고요. 역시 인기권 혼전 구도입니다. 2번마 대군불패부터 4번 레전더 스톰 8번마 캐치 미라클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이런 구도 자체에서는 이제 당일 바람 부는 여부에 따라서 인기마들이 좀 변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세 마리 마필이 기본 능력과 꾸준함에서는 좀 더 인기를 끌어줄 텐데 아마도 2번, 4번 쪽으로 인기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세 마리 마필 모두 나쁘진 않습니다만 단점 자체를 다 한 가지씩 안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2두의 마필 상대들보다 좀 변수가 있는 2두의 마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9번만 멋진 왕자입니다. 사실 직전의 경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심했었거든요. 호흡기 쪽은 좀 안 좋은 상태로 이제 늘어난 거리에 출전했던 상황에서 훈련 강도도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판단을 했는데 총알같이 앞선을 장악해내더니 여유가 많았습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50일의 감량 조건이에요. 여전히 마방에서는 자신감 있게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상대가 좀 강해지긴 했지만 마필 역시도 보여줄 거는 많기 때문에 그만 멋진 왕자 직전 경주가 우연이 아닌 만큼 이번 편성에서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곽에 있는 11번 문화객 카테고가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 그 타이밍만이 관건이겠죠. 근데 이번 레이스는요. 분명히 선두권 경합이 불가피한 경주예요. 뭐 2번, 4번, 3번도 그렇지만 5번, 6번도 그렇고 9번도 그렇고
뭉쳐 있으면서 누구든지 앞선에 지금 튀어나가려고 또 그 튀어나가는 마필을 쫓으려고 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11번 문화개까티가 전형적인 취권의 마필이긴 하지만 최근에 중소개 배려가 상당히 여유가 좋아진 만큼 좋아지고 있는 11번 문화개까티 타이밍 자체도 이번 편성에서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5두간의 접전이 되겠죠. 2번, 4번, 8번의 기본 능력 자체에 대해서 당일 상태 체킹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 마필들 9번 멋진 왕자와 11번 문학 에카티는 이번 경기에서 어떤 승식으로든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요. 당일 꼼꼼하게 마필의 상태 백동일 역시 체킹하고 좀 더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 아직까지 마무리까지 좀 확인이 필요한 마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피하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일 주료의 흐름과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전달을 드리겠고요. 승부처에서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이변 도전권에 노릴 수 있는 마필로 즐비한 토요경마인 만큼 좀 집중하실 경주는 집중하시고요. 좀 가볍게 즐기실 경주는 가볍게 즐기시면서 좀 강약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백동일 분명하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꼼꼼하게 실수 없이 자신 있게 준비한 내용들 승리를 연결드리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백동일 일요경마에서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경마팬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시고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일요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